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197페이지, 끌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끌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끌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나 스스로의 삶의 그런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내 삶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보통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좋은 의미로.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을 보고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어른으로서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덕을 갖춘 삶을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덕을 갖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신중, 정의, 선행,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신중은 자기 자신을 돌본다. 정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선행, 다른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대한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끌리는 그러한 매력을 가진, 그리고 또 어른으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신중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돌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좀 모호하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신중함이라는 것이 그 의미는 무모하지 않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무모하지 않게 행동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스미스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중함이라는 것은 건강과 돈, 평판 등 인생에 연결된 모든 것들을 현명하고 진지하게 보살핀다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활동적이며 자신을 꾸준히 관리한다. 또 열심히 일하고 빚을 지지 않으며 벼락 부자와 같은 그런 호황된 삶을 멀리한다. 한탕주의를 경계하고 성실하게 일해 조금씩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도 나서서 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신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진실하다. 그는 자신의 재주와 성공에 대해 늘 겸손하다. 신중한 사람이 되기 위한 스미스의 조언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하라. 네, 신중한 사람은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하라. 말은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하고 좋은 말도 있지만 안 좋은 말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은 적게 하되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내 삶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의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미스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인에게 피해 혹은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미스는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공정한 관찰자의 시각을 언급했다. 단순히 내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행복을 해친다면 절대로 공정한 관찰자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나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남에게서 정말 유용한 것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남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이런 본성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공정한 관찰자의 공감을 절대 얻지 못한다. 내 내면에 공정한 관찰자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런 행동에 대해서 공감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럼으로 인해서 끌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여기서 그러한 원칙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잘못하면 자기 애나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정말 못된 짓이고 그런 경우 있죠. 그 잣대가 다른 거예요. 이중잣대를 대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상황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비열한 것도 서슴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자기애나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예외를 두게 될 것이고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비열한 것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의의 원칙을 지킬 때는 아주 엄격하고 정확하게 지키라고 조언했다. 어떠한 예외나 수정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의의 원칙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에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네,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엄격하게 정확하게 지키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런 예외를 두게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자기에 빠져서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행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정확한 원칙이나 그런 잣대를 대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선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명확한 해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잠깐 명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신데요. 신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었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주기 위함이다. 네, 신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었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왜 분명한 경계선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엇을 할지 확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선행의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주 이기적인 일을 하고도 자신이 이타적인 일을 했다고 착각하기가 쉽다.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인 엄마인 어른한테 부모한테 무언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가르쳐 주기를 바래요. 무언가 같이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빠 이야기인데요. 아빠가 자신이 좋아하는 너무나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옆에서 아빠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간절히 같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무언가를 같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속으로 나 자신에게 나에게는 휴식이 필요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밖에 없어. 나에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달팠던 하루야. 휴식이 필요해.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나 자신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하는 사람이야. 아이의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축구 경기도 보고 다양하게 한 가지만 몰입해서 그 한 가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비록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럴 때마다 그럴 족족이 그렇게 아이한테 해준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내 자신한테. 그런 식으로 내 자신한테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 자신에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었어. 아니면 난 그래도 축구 경기를 봤지만 그래도 아이한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어. 그러면서 나 나름대로 좋은 아빠,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어. 그런 일을 했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 좋다고 해요. 크고 원대한 것을 원칙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 그러한 배려나 그러한 선행들 도덕적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그런 것들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원칙들을 몇 가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행의 원칙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스스로 경계하면서 선행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내가 그러한 원칙들을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유혹들이나 그러한 자기 합리화나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경계하면서 내가 스스로 지켜놓은 그런 선행들을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감으로 인해서 내 삶의 품격 있는 삶으로 높이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성숙한 어른으로서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